박하명은 최아리, 김가영과 입사 동기로 오요한나를 괴롭혀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가해자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유가족은 이에 대해 진짜 악마는 이현승, 김가영이라며 박하명, 최아리는 대놓고 괴롭혔지만 이현승, 김가영은 뒤에서 몰래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98% 정도의 괴롭힘은 박하명이 절벽 위에 서 있는 사람을 살짝 민 애들이 나머지 가해자 3명이라고 유족은 언급했는데, 이를 통해 박하명이 오요한나 사망 사건의 진짜 주동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추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박하명은 지금은 기상캐스터로 얌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에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TV 여캠 BJ 천사랑으로 활동했는데 아프리카TV 방송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수많은 논란의 당사자인 BJ 커맨더지코와 합방을 하며 술을 마시는 등 부도덕적이고 높은 수위의 방송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렸다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된 것인데요. 특히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며 여성을 성적 도구화시켰다는 사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BJ 커맨더지코가 누구인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자면 한마디로 참 악랄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한테 뭐 사람 대접해줘야 합니까? 예? 라고 장애인을 향해 비하 발언을 하고, 과거 시청자와 대화하는 콘텐츠에서 장애인 시청자를 만나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체장애야? 라고 물어보고 시청자가 정신지체장애 1급이라고 대답하자 1급이야? 장애인 CXX야 정신병원 가. 이 새끼야, 내 방송은 장애인 상대 안 해라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술 먹방에서 커맨더지코는 함께 있던 여성 BJ A씨의 출신을 물었고, A씨가 제주 출신이라고 답하자 A씨도 빨갱이네 라고 발언했는데요. 또한 담배를 피우던 커맨더지코 앞으로 한 행인이 지나가자 겉으로는 출근하시는 분들 부럽다고 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라며 행인에게 말을 걸었는데요. 그리고 행인이 지나가자 돌변해서 아니 제가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난 이제 놀러 갈 건데 우린 노는 게 돈 버는 거잖아 라며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비속어들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런 사람과 술 먹방을 하며 남성을 타켓으로 방송을 한 게 바로 박하명의 과거입니다. 심지어 박하명은 과거에 오요한나가 사망하고 난 뒤로 추정되는 시기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일이 끝나고 차에 타면 와르르 무너진다. 지하주차장 작은 내 차 안. 내가 가장 많이 우는 곳 이젠 마음이 어디까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겠다. 라고 적은 뒤 나 착한 것 같고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전생에 내가 뭘 크게 잘못한 건가. 힘들다고 말할 힘도 없는 요즘? 이라며 자신이 엄청난 사건에 휘말린 것처럼 스스로를 위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요한나의 사망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고 이런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게 화제가 되자 몇몇 네티즌들은 자기가 괴롭혀서 사람 죽여놓고 이런 글 쓰는 게 너무 무섭다고까지 말했는데요. 사실 제일 무서운 건 바로 오늘도 박하명이 MBC 뉴스투데이에 정상적으로 출연했다는 것입니다. 박하명은 출근길 대비 단단히 해서 나오셔야겠다 며 날씨를 알렸는데 방송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박하명의 뉴스 진행 장면을 캡처한 사진이 퍼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왜 업무 배제를 안 하는 거냐, 가해자들을 굳이 끌어안고 가는 이유가 뭐냐, 기싸움 하는 것이냐 며 MBC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가 하면 뻔뻔하다, 연진이 실사판, 어이없다 며 박하명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드러냈습니다. 박하명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금지옥엽 귀하게 키운 딸을 한순간에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된 오요한나의 가족들만큼 힘들까요? 오요한나의 어머니는 오요한나가 초등학생 때 이혼하고 홀로 아들과 딸을 키웠습니다. 요한나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빚까지 내면서 다 시켰어. 그렇게 키운 딸인데 이렇게 먼제 보내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는데 어머니는 안나와 못할 이야기가 없었다 면서 직장, 친구, 심지어 남자 문제도 스스럼 없이 나눴다고 했죠. 두 사람은 우린 매일매일 통화를 했는데요. 요한나는 거의 모든 일을 어머니에게 말했기에 그동안 요한나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요한나의 어머니는 기상캐스터 A를 언급하며 3년 동안 끊임없이 들은 이름이 있는데 오요한나의 주검 앞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먼저 떠올랐다고 하죠. 어머니는 오요한나와의 통화에서 3년 동안 A의 이름을 들었는데 매일 전화해서 울고 같이 욕하고 또 달래도 받지만 오요한나의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우울증 증세까지 겹쳐서 더욱 버티기 힘들었죠. 그러다 오요안나가 주검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 사실을 외삼촌과 논의했다고 합니다. 오요안나의 외삼촌이 경찰이기 때문인데요. 외삼촌은 오요안나가 입사 4개월 만에 A 대신 뉴스투데이를 맡았는데 그게 발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9월 A는 뉴스투데이 새벽 6시 평일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2번이나 방송을 펑크내는 방송사고를 냈고 당시 과학기상팀 팀장은 A를 빼고 오요안나를 투입했죠. A가 방송사고를 2번이나 냈기에 교체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방향이 틀린 증오는 오요안나에게 향했습니다. 순식간에 오요안나가 박힌 돌을 빼낸 굴러온 돌이 된 것이죠. 게다가 2022년 3월 오요안나를 발탁한 기상팀 팀장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오요안나의 어머니도 2022년 3월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어머니의 기억으로도 22년 3월인데 오요안나에게 전화가 왔는데 숨이 뒤로 넘어가면서 엄마, 나 미칠 것 같아 라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A가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한다고 하소연한 것이죠. 오요안나는 2021년 5월에 입사했고 그해 10월 MBC의 날씨 메인을 맡았습니다. 입사 6개월 차였기에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렇게 궁지로 내몰 이유가 되지 않을 텐데요. 오요안나가 정신과를 찾은 것도 어머니의 권유였습니다. A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잠도 못 자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먼저 병원에 가보라 했다는데요. 정신과를 돌아다니며 상담을 받은 결과 우울증이었습니다. 오요안나의 정신과 상담 기록을 보면 회사 가면 위축되는 느낌, 회사에서 느끼는 억울함,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회사 생활 등이 적혀 있는데요. 뉴스투데이는 아침 6시 방송이라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데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린 오요안나는 수면제에 의지했고 그래도 잠에 들지 못하면 술을 마셨습니다. 절대 해선 안 될 극약 처방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이겠죠. 오요안나는 8월 20일 알람을 듣지 못했고 결국 그날 새벽 방송을 펑크냈다고 하는데요. 이 방송을 이현승이 대신 메웠고 10월 18일과 28일에도 지각해서 다른 직원이 집으로 찾아가 깨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오요안나는 뉴스투데이에서 하차당했는데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를 생각해보면 오요안나 지인의 말이 떠오르네요. 직장 괴롭힘이 없었다면 우울증을 겪었을까요? 라던 눈물 섞인 지인의 말이요. 오요안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에 빠졌고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술을 마셨죠. 지각을 했고 혼이 났고 다시 수면제를 먹고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된 것인데요. MBC 관계자에 따르면 오요안나는 5차례 이상 지각 및 결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모든 상황의 원인에 대해 오요안나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가 원인이었다며 문제의 시발점을 고인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MBC는 어제 유족에게 찾아가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당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은폐 시도 역시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는데요. 하지만 유족은 아직까지 회사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답답하다. 정말 몰랐는데 이제라도 알았으면 사과를 하거나 보도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MBC가 입장문을 냈을 때 고인은 프리랜서라고 못 박은 것도 대한민국의 모순, 비정규직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더욱 더 분개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체계를 바꿔도 모자를 파네. 이렇게나 뻔뻔한 태도라니요. 정말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이제 바로잡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지 않고 시스템부터 바꿔야 할 것입니다. 오요안나가 하늘에서나마 평안하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